자, 교재를 119페이지 볼 차례죠. 재산세입니다. 자, 요약집은 (45페이지) 자, 요약집을 45페이지를 펴시고 거기에 보면은 재산세 나와 있죠. 자, 요약집 이론을 보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방세에서 취득세 공부를 했죠.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 전번 시간에 취득세, 등록면허세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재산세죠. 재산세에서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 그리고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그리고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셈하면 세액이 산출이 되게 되죠. 세금 계산까지.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까지가 바로 과세요건 4가지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지요, 토지.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 항상 토지는 재산세 토지가 3가지로 구분이 되죠. 토지가 있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럽니다. 선박, 항공기까지. 이와 같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 5가지. 재산세에서 토지를 이와 같이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주택을 따로 구분했죠. 재산세에서는 주택을 토지 건축물과 별도로 주택을 따로 구분한다. 주택을 따로 구분한 이유가, 주택은 주택의 건물과 플러스 부수 토지를 통합해서 함께 과세하죠. 함께. 그래서 주택에는 주택과 별장이 이쪽으로 옵니다. 주택과 별장. 여기에 주택에는 고급 주택을 포함한다. 그리고 고급 주택을 포함. 그리고 재산세에서 과세 대상 중 주택을 잘 보셔야 돼요. 주택. 그리고 토지를 취득세에서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 구분하지 않았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그리고 재산세 과세 대상 3가지를 비교해서 특징이 뭐 있냐면, 재산세는 1번의 토지가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3가지로 구분된다 이 말. 그리고 3번째, 취득세에서는 주택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죠. 토지, 건축물 그랬는데 재산세는 주택을 따로 구분하고, 주택의 분류에 주택과 저와 같이 별장이 들어가고, 주택에는 고급주택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 아니니까 과세 대상 첫 번째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보다 오히려 재산세 과세 대상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 그와 같이 됐고, 우선 놔두고 문제를 한번 보게 되니까 118페이지 문제집 119페이지에 나와 있죠. 먼저 칠판에 나와 있는 종류를 암기를 했고, 3번에 보면은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그랬죠. 항공기 해당되죠.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다 그랬죠. 리은은 선박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시가 표준액 1억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과세 대상에 선박에 들어간다. 선박. 그래서 과세 대상이고,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비업무용이라고 해서 과세가 안 된 것 아니죠. 선박 과세 대상. 디귿에 보면은 고급주택이죠. 고급주택도 주택에 포함을 하고,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그랬죠.
건축물은 건축물이고 뭐 카지노 생각할 필요가 없고 건축물. 과수원은 뭐입니까? 과수원은 토지지요. 토지. 저기에 나와 있는 5가지를 보고요. 5가지. 과수원은 5가지 중 1번의 토지에 들어가죠. 차량은 아니고 회원권도 아니고 기계장비도 아니고 광업권도 아니고 법령 이후에서 신고된 20타석 이상 골프 연습장 나와 있죠. 시내에 있는 망쳐진 골프 연습장. 그래서 20타석 이상입니다. 20타석 이상이면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20타석이 못 되면 건축물이 안 들어간다 이 말. 뭔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20타석 이상 골프 연습장은 건축물에 속한다. 그래서 건축물에 해당이 되게 되니까 과세 대상이죠. 옳은 걸 찾아라 그랬죠. 1번에 보면은 기역, 디귿, 리을, 그리고 미음 다 해당되죠. 1번이 과세 대상으로 맞습니다. 2번은 뭐 때문에 틀립니까? 지읒이나 지읒 때문에 안 되고, 3번은 비읍 때문에 안 되고, 4번은 비읍, 시옷 때문에 안 되고, 5번은 시옷 때문에 안 되고, 이응 때문에 안 되고.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시험 문제 나오면 뭐 이런 보기 문제로 나오면 과세 대상을 다 찾아라가 아니야. 다 찾아라. 알았습니까? 지금 전부 보면 몇 개입니까? 종류가 6개지. 6개. 6개를 다 찾아가 아니라 지금 보기 중에서 나온 것 중에서 옳은 거 찾아라. 뭔 말인지 알았습니까?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그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1번이 기역, 디귿, 리을, 미음만 있고 니은도 없고 그런다 그러면 안 된다. 알았죠? 그리고 치읓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옳은 거 찾아라.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2절에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우선 1번에서 과세 대상의 종류를 공부를 했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역시 시험 문제에서 시험 볼 때마다 나옵니다.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온다. 납세 의무자.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그러면 항상 보유세는 뭔 생각을 해야 되냐? 과세 기준일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산세 과세 6월 1일이죠. 그래서 항상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된다.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그러면 이 정도를 암기를 하셔야 돼. 과세 기준일 현재로 따지고 사실상 소유자가 된다 그랬죠. 원칙은 사실상이 된다 이 말이야. 공부상 소유자도 있고 사실상 소유자도 있으면 누굽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된다.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문제 4번에 보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보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거기에다 밑줄.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단 말은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다. 소유자가 없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소유자가 없으면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그래서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맞죠? 그러니까 그걸 좀 익혀야 돼. 소유권의 기속 불분명하다. 그러면 소유자가 없다. 그래서 사용자입니다. 2번에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거기다 밑줄 긋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함께 계산해야 된다.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함께 과세한다겠죠.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함께 먼저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2번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세액 산출을 했죠. 세금 계산을 해갖고 건축물과 부속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2번은 거기 면적 비율이다 밑줄. 상식적으로 세금 계산을 해갖고 세금을 나누어서 내야 되는데 면적 비율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택이 건물과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건물은 A고 토지가 B다.
그러면 세금 계산을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께 계산해 갖고 두 사람이 나누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함께 계산한 세금을 면적 비율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가액 비율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가액 비율로 나눠야지 면적 비율로 나누면 안 돼. 그걸 알았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함께 계산해 갖고 둘이 나눠서 내야 되는데, 그럼 A가 얼마 내고 B가 얼마 내야 되냐? 면적으로 나누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는 건물 면적으로, B는 토지 면적으로.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문제를 잘 눈여겨보셔야 돼. 그래서 딱 읽어서 찾아내야 된다. 뭔 비율로 나눕니까? 가액 비율로. 암기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는 면적 비율이 틀렸습니다. 2번은 다 맞는데. 그리고 3번에 보면 국가와 재산세 과세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부 나와 있죠. 국가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까지 해당돼. 연부로 사용권을 무상이면 누구다? 매수계약자가 되죠. 매도계약자는 없지요. 그래서 매수계약자 틀렸고, 4번에 보면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소유라고 신고 안 하면 누굽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되지요.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틀렸죠. 5번에 공유재산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되. 맞죠? 공유재산은 지분권자입니다. 지분대로 납세 의무를 져야 된다.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공유자 중 최연장자로 한다. 틀렸죠? 자, 우리 세법에서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균등한 것으로 본다.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그러죠. 그래서 틀렸고, 옳은 것은 1번만 맞고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X하고 6번 X하고 7번으로 가고. 7번 납세 의무자다. 틀린 것 찾아라. 그래서 1번에 보면 국가가 산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무상으로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매수계약자 그러죠. 매수계약자. 그래서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 맞습니다. 1번 맞고, 2번에 보면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누가 된다? 수탁자라겠죠. 위탁자 틀렸고, 3번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됩니까?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소유 신고 안 하면은 주된 상속자죠.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는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맞죠? 가로 속에 보면은 지분이 높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2번, 3번은 주된 상속자를 풀어서 써놨죠. 지금 지분이 높은 사람. 그래서 맞습니다. 4번에 보면은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시행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한 경우, 채비지는 누가 납세 의무자입니까?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4번에 사업 시행자 맞고, 5번에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5번하고 아까 소유권의 계속이 불분명한 경우 구분을 해야 돼. 아까 앞에서 소유권의 계속이 불분명할 때는 누구였습니까? 사용자. 아예 소유자가 없으니까. 근데 5번처럼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 공부상 소유자가 있죠. 근데 소유권이 변동이 되었는데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럴 때는 누구로 해야 된다? 공부상 소유자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5번은 맞고,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갑 개인 상가 건축물 을에게 매도했을 경우 2017년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로 해야 됩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약일 필요 없죠. 매매했으니까. 중도금도 필요 없고.
잔금이 중요하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5월 15일이고 사실상이 6월 3일 나와 있죠. 그러면 지방세에서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되냐? 그러면 취득세하고 똑같이 보면 돼. 이게 지방세는 취득세로 해주면 되고 국세는 무엇으로 봅니까? 양도소득세, 양도취득 시기로 결정을 한다 이 말.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저기 앞에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 취득세 취득 시기 기억나죠? 여기 보시고 또 그걸 막 그냥 문제 풀면 안 돼. 취득세 취득 시기 1번이 뭐였습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었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한 경우가 몇 가지였다? 5가지. 1번부터 5번까지.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입증 기억나죠? 취득세 취득 시기 5가지 해당이 안 되면 무엇으로 해야 된다? 이외 나머지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해당된가 안 된가 자료를 보게 되니까 문제에서 개인 갑과 개인 을이 사고팔고 있죠. 개인 간의 거래예요. 개인 간의. 그러면 개인 간의 거래니까 국가로부터 취득도 아니고 수입은 부동산 없고 공매도 아니고 판결문도 아니고 법인 장부 입증도 아니죠. 개인 간의 거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5가지 안 되니까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매일을 언제로 봐야 되냐? 5월 15일로 봐야 돼. 여기는 이게 문제야. 만약에 사실상으로 봐면 6월 3일이죠. 그러니까 5월 15일 날 매매일로 봐야 되니까 6월 1일 날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매수자죠. 매수자는 누가 됩니까? 개인이 상각 을에게 매도했다. 을이지요. 을. 매수자가 을. 그러니까 5월 15일로 매매로 보니까 6월 1일 날 소유자는 을이다. 을. 그래 납세 의무자는 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상으로 해보면 6월 3일로 매매해보면 6월 1일 날 소유자는 갑이 돼불죠. 여기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재산세에서 사고팔고 날짜 결정은 취득세, 지방세 취득 시기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세는 양도소득세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1번 건축물분 갑이고 토지분 건물 토지가 다 한 사람이어야 되죠. 1번은 틀렸고 2번에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납세는 갑이다 틀렸고 을이고 3번에 건물분 재산세 납세는 을이고 토지는 갑이고 틀렸고 4번에 두 개 다 뭐이다? 을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 알았습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우리의 자료를 갖고 매매일 결정한 것이 문제예요. 매매일 결정. 재산세에서 사고팔고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취득세 취득 시기로 결정을 하겠죠. 5가지 해당이 되면 사실상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해야 된다. 그래서 8번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9번 X하고 10번 X하고 11번 X하고 12번 X하고 13번까지 가고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죠. 1번이 보면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의 범위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틀렸죠. 사실상의 토지라겠죠. 모든 토지가 다 된다. 그러니까 미등록 토지도 다 과세 대상이다. 등기 미등기 관계없다겠죠. 우리 세법의 특징. 그래서 공부에 등록이 안 된 토지도 사실상 땅이면 전부 취득세, 재산세 다 과세 대상이다. 1번 틀렸고 2번에 보면 또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번은 지문정리하시고 뭔 말이냐면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을 했다. 위탁자, 수탁자 맡겼다. 그러면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수탁자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 토지는 합산해야 되죠. 그런데 수탁자 고유재산하고 합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자,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A가 B에게 맡겼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내 토지를 A가 B에게 맡겨놨다. 누가 갖고 있습니까? B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B가 가지고 있는 A의 토지 신탁 토지인데 신탁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A가 B에게 맡겼다. 그래 B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탁자 가지고 있는데 수탁자 자기 토지가 또 있어. 자기 원래 B의 토지가 신탁 토지가 아니라 고유 B의 고유 토지. 이 토지가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이 있으면 요 신탁 토지와 B는 신탁 토지이고 B의 고유 토지이고 이거도고 종합합산이라고 두 개를 합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자는 신탁 토지는 자기의 토지이고 합산하면 안 된다. 알았죠? 종합합산 별도합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2번은 문장을 이해만 하면 되니까 보시고 그래서 2번은 맞죠? 합산하면 안 된다. 합산한다 그러면 틀리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부속 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틀렸죠? 주택은 무조건 토지 건물을 함께 과세한다. 4번 과세 대상인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어. 1구가 중요하지요. 1구, 1동 그랬죠? 그만 있고 여기 이걸 알아야 돼. 자꾸 1구, 1동.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되고 있다. 1동의 건물이 그러면 동은 규모가 크다겠죠. 그냥 구분해 1동 그러면 규모가 크다. 1구는 규모가 적다 그러죠. 그러니까 건물에서 요 건물 전체를 뭐라 하냐면 한동 그래. 전체를 한동. 이거 전체가 한동이죠. 한동. 그리고 1구는 그 중에 하나가 뭐이다? 1구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구는 요놈 하나 각각의 하나가 1구고 규모가 적은 1구는 1구의 건물이 요놈이 일부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고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거와 주거의 용도죠. 이럴 때는 50% 이상 이 말이 꼭 나와야 돼. 50% 이상이 주택이면 다 무엇으로 보겠다? 주택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각각으로 봐. 주택은 주택으로 점포는 점포로 본다. 전부를 점포로 본 것은 없어. 세법에. 겸용주택을. 알았죠? 전부를 점표로 본다.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 이것뿐이 없어. 그리고 일동은 50%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무조건 주택은 주택이고 점포는 점포로 본다. 그래서 겸용주택이 시험문제 지문으로 맞게 나오기도 하고 틀리게 나오기도 하고 4번이 맞은가 틀린가 보니까 1구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것 없어. 무조건 뒤에 뭔 말이 나와야 돼. 50% 이상 그런 말이 나와야 돼. 안 나와서 틀리죠. 50% 이상이 주택이면 주택으로 본다 그래야 된다 이 말. 그래서 틀렸고 반대로 일동은 50% 나오면 안 돼.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점포는 면적에 상관없이. 그리고 5번 다가구 주택 나와 있죠. 볼 것 없고 다가구는 지방세에서는 지방세에서는 각각을 하나로 공동주택으로 보고 국세에서는 전체를 한 개로 보고 됐죠. 근데 지방세니까 다가구는 전체를 1구의 주택으로 보고 틀렸죠. 전체를 1구 하나로 본다 안 돼. 그래 구획된 부분을 각각을 하나로 봐야 된다. 알았죠? 그래 잘못되어 있다 이 말. 자 여기까지 해서 납세 의무자가 끝났죠.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저와 같이 원칙을 비롯해서 그런 몇 가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만 갖고 방금 우리가 풀어본 것처럼 틀린 것 찾아라 맞은 것 찾아라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게 지금은 나오지 않아. 알았습니까? 재산세 문제 속에 납세 의무자가 지문으로 한두 개 나온다 이 말이야. 납세 의무자 내용이 맞은가 틀린가. 알았죠? 그래서 세법의 문제는 옛날 문제이고 지금 문제이고 차이점이 뭐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세법이 20문제였어. 20문제. 공시법 20문제, 세법 20문제. 지금은 세법이 16문제, 공시법이 24문제. 세법이 4문제가 줄어들었죠. 4문제가 줄어들었어도 옛날처럼 그대로 내야 되는데 문제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용은 한정되어 있는데 문제만 줄어드니까 한 문제에 2단원씩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뭐만 알았죠? 그러니까 한 문제 소개가 옛날에는 납세 문제 한 문제만 들어있는데
과세 대상 한 문제인데 지금 두 문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를 합해갖고 한 문제 돼버려. 그러니까 섞어져 있으니까 복잡해. 얼른 기억해. 그래서 갑자기 지문 1번, 2번에가 납세 의무자 나오다가 3번, 4번에가 갑자기 과세 대상 나오다가 뭐 한 문제 속에가 세 단원이 나온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납세 의무자 몇 가지를 반복해 잘 보고 지문에가 한두 문제 한두 개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는 없어. 그래서 정확히 맞은가 틀린가를 확인한 거 몇 가지 몇 문제만 풀고 그걸 반복해서 자주 봐야 됩니다. 자, 3절에 가니까 과세표준 세율이 있죠.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이 역시 시험 문제가 되고 세율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인데 과세표준도 시험 볼 때마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문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문 한두 개 정도 나오더라도 꼭 나온다. 한 문제 나올 때도 있지만 과세표준 여기 보면 재산세 과세표준을 안 보고 해야 돼. 보유세죠.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은 역시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과세 기준일이죠. 과세 기준일 언제입니까?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이다 이 말이에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에다 곱하기 공정 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준다. 끝. 그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지방세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된다. 그래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죠. 그러면 저기에 나와 있는 시가 표준액이죠. 시가 표준액. 자, 시가 표준액이 얼마냐? 그러면 지방세 시가 표준액은 취득세에서 암기했습니다. 암기 다 했어 지금. 근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잊어버렸죠. 우리 지금 세법을 2주 만에 본 것이 아니라 몇 주 만에 봅니까? 3주 만에 봐. 3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보니까 그래서 취득세 배우고 지금 한 달이 넘었다 이미. 그러니까 지방세 시가 표준액 과세 대상별로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 오늘 다시 암기합니다.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 두 번째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 신축 기준가액에 신축 기준이 된 가액에다가 5가지를 적용한다 이 말이야.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잔존가치율,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자꾸 안 보고 해봐야 돼. 그래서 안 보고 5가지를 외울 필요는 없고 시험 문제 나오면 건축물의 시가 표준의 결정 요소가 아닌 것 찾아라. 구조별 지수 해당된다. 용도별 지수, 위치별 지수, 잔존가치율, 가감산율 5가지 빼고 아닌 것 나오면 찾아낼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알았죠? 그래서 5가지를 안 보고 오면 좋지만 그 정도 익히면 해당된가 안 된가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간단히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이다 그러죠. 그리고 선박이나 항공기는 외울 필요 없어. 알았습니까? 부동산만 딱 암기를 하고 이런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인데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죠. 그래서 60, 70 이렇게 외우면 돼. 선박이나 항공기는 부동산 아니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고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율, 재산세의 세율이죠. 자, 재산세의 세율은 암기를 해야 돼. 세율. 그래서 항상 이 세율을 암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1번에서 암기한 과세 대상별로 해. 과세 대상별로. 알았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재산세 세율이 뭐냐 그러면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게 문제. 그러니까 항상 세율을 이야기할 때 얼른 과세 대상을 생각하고 과세 대상별로 이야기해. 양도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 그리고 과세 대상의 별로 세율을 보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공무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고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시험장에 가서 안 보고 해야 되니까 당황하면 아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럴 각오를 하고 그래서 세율 그러면 그러게 하는 연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과세대상 자꾸 외우고 과세대상 종류를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토지에 대한 세율부터 그래서 토지에 대한 세율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나죠. 이제 토지에 대한 세율 토지를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세 가지로 구분한다겠죠. 분리과세는 분리과세 많이 해봤죠. 저율과 고율로 저율과 고율로 저율은 세율이 낮다 고율은 높다. 낮은 것이 두 가지 0.07% 농지, 목장용지, 임야 그리고 0.2%지요. 0.2% 공장용지죠. 공장으로 사용되는 공장용지다 이 말이에요. 고율은 4%죠. 4% 고율 4%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사치성 골프장의 토지 고급 오락장의 토지가 있죠. 고급 오락장의 토지 그리고 별도합산, 종합합산은 합산해가지고 합산해서 초과 누진세율이다겠죠. 초과 누진세율은 외울 필요 없다.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우도 못해 이걸. 그러니까 초과 누진세율은 어떻게는 기억을 해야 되냐면 재산세 항상 우리 세율이 초과 누진세율은 교재에서 박스 쳐져갖고 과세 표준 얼마까지는 몇 프로 그 다음에 금액이 과세 표준이 크면 얼마 초과하면 올라가고 그래 몇 단계로 돼 있죠. 몇 단계까지 외울 필요 없고 그런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니까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은 누진세고 누진세 분리과세는 누진 아니죠. 보면 세율을 암기하면서 누진인지 비례인지 모르면 안 돼. 이건 0.07%는 금액에 관계없이 농지가 얼마든 간에 세율이 얼마다 0.07%다. 공장용지도 금액에 관계없이 얼마다 0.2%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다 얼마든 간에 4%만 적용이 된다. 그러니 뭐입니까? 비례예요, 비례. 그래서 세율은 크게 두 가지뿐이 없다. 항상 우리 세법의 세율은 비례세율 아니면 뭐이다? 누진세다. 취득세에서 암기한 이미 지나간 취득세는 취득세 세율이 암기했죠. 취득세 세율 기억나죠? 그렇게 암기를 했는데 누진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도 없지요. 취득세 세율은 4%, 3%, 3.5 하나씩뿐이 없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전부 비례세일 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등록면허세도 비례세일 뿐이 없어. 누진세 없었고 그리고 세율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세율이 어떻게 있었다 그런 것은 알아야 돼. 교재를 딱 처음부터 생각하면서 재산세의 세율은 토지만 봐도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고 그리고 분리과세는 그런 세율로 세율이 하나씩인 비례세율이고 그리고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토지에 대한 세율 암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물에 대한 세율 건축물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한 4개만 외우면 돼. 첫 번째로 항상 건물 가장 많은 건물이 뭐입니까? 일반 건축물이죠. 일반 건축물 이런 상가 건축물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얼마입니까? 0.25%예요. 0.25%. 교재 보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지금 외워 빨리. 알았죠? 교재 보고 체크하고 교재에 있으니까 마음 놓고 그냥 앉아서 놀고 있다. 그러고 졸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 신경을 안 쓰니까 졸리죠. 혹시 수업은 내가 좋은 거 봤습니까? 내가 졸고 어떻게 해? 나는 이렇게 하면 계속 재산세 하면 책 한 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 졸 거예요? 졸 수가 없죠. 잠이 올 수가 없어. 몰라 이제 아주 피곤은 모른데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졸린 거예요. 알았죠? 시험장에 가서 졸아보라 그냥. 그리고 1시간 졸다 와불면 아이고 졸고 나니까 시험지 내라겠네. 그걸 딱 내고 와불고 이러면 안 되겠죠? 시험장에 가서 존 사람은 거의 없어. 끝내놓고 잔 사람은 있지만 그래서 교재 보고 오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제가 해라간 대로 안 보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건축물 그러면 항상 일반 건물을 먼저 외우고 일반 건물이 얼마냐면 0.25%입니다. 외웠죠? 요놈에다가 1번을 외웠으면 1번의 2배 0.25의 2배면 얼마라겠습니까? 0.5지요. 요놈의 2배의 세율이 해당되는 것은 건물 중에서 시지역에서 도시지요.
C지역의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이다.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 주거지역의 공장. 그래 주거지역에서 공장을 하니까 일반 상가 건물보다 수익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주거지역은 주거용으로 써야 되는데 토지를 공장으로 쓰니까 주거지역보다 수익이 많다. 재산세는 수익세입니다. 수익이 많으면 세금이 많고 수익이 적으면 세금이 적고. 그래서 일반 건축물보다 세금을 더 2배로 내야 된다. 어디서만 그러냐면 도시의 주거지역에서 공장만. 상업지역의 공장은 이걸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알았죠? 주거지역으로 써야 되는데 공장으로 쓰니까. 그래서 하고 세 번째로 사치성 있죠. 사치성은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4%. 여기도 4%. 아까 4%. 4%에서 똑같았죠. 토지여고 골프장의 건축물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토지도 4%, 건물도 4%. 그리고 네 번째로 건축물에서 중과세는 중과세 기억나죠? 뭐 5배로 해서 중과세 하는 것들.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중과세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중과세되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했을 때만 그 공장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0.25%,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율의 몇 배를 5배를 해갖고 몇 년간을 하겠다. 5년간을 중과세 하겠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은 뭐냐면 교재에 전반적인 나와 있는 내용을 중요한 것 위주로 안 보고 오는 걸 연습을 해야 돼. 알았죠? 그래서 이미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 전혀 아는 상태에서는 좀 힘들지만 대강 공부가 되어 있는 거야. 그걸 딱 집약만 시키면 돼. 그리고 암기할 것 암기하고 안 해야 될 것은 하지 말고. 그래서 세율은 건축물은 4개 정도뿐이 안 되게 되니까 이 정도 해놓으면 지문에 나와서 맞냐 틀리냐 금방 찾아낼 수 있다. 건축물 끝났고. 그리고 건축물 끝나니까 주택이죠. 주택에 대한 세율. 주택은 별장과 주택으로 나눠진다겠죠. 그래 주택은 고급 주택을 포함합니다. 그래갖고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냥 재산세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은 외우지 말으라겠죠.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리고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4% 이르게 하고. 그러면 주택을 뺀 별장까지 왜 얘기 오냐? 그러면 두 개 다 주택과 별장은 토지 건물을 함께 과세한다. 별장도 토지 건물을 함께 과세하는 거. 그러니까 별장이 토지 건물을 함께 과세하니까 1번의 토지나 건물에 못 가고 주택 쪽으로 온 거야. 뭔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별장은 어차피 건물이나 토지가 다 4%야. 그런데 1번으로 못 간다 이 말. 뭔 말인지 알았죠? 토지나 건축물에.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니까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3개 나왔죠. 지금 3개. 토지에서 2개 나와 있고 주택이 하나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례세율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암기하면 선박항공에는 암기할 필요 없어 이제. 알았죠? 그래서 항상 이걸 이제 문제 풀고 할 때는 먼저 이걸 안 보고 해야 될 것은 안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세율 3가지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세율 4개로 나눠서 하고, 주택에 대한 세율 주택과 별장으로. 알았죠? 그래서 자, 세율까지 했고, 저기 126페이지 문제 3절 14번 봅니다. 자, 재산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과세 표준이다. 과세 표준 그러면 한 줄 딱 생각해야 돼. 재산세니까 보유세니까 과세기준을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된다. 1번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 주택가격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맞습니까? 틀렸죠. 단독주택 1번이 맞으려면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는 맞습니다. 토지 건물을 함께 한 개별 주택가격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빠졌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돼.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은 것이 과세 표준이다. 그래서 개별 주택가액에는 맞게 되어 있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빠져서 틀렸다. 2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거래 고려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틀렸죠. 건축물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건물 신축 기준가액에 구조, 용도, 위치, 잔존, 가감산율을 적용해서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놈에다 못 곱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야 된다. 그래서 2번은 틀렸어. 쓰고 하지 말고 저걸 안 보고 외워보고 이렇게 해서 틀렸다. 알았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1번이나 2번이나 전부 다 저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3번에 보면은 토지의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틀렸죠? 개별 공시지가까지만 하면 안 되고 개별 공시지가에다 뭘 곱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된다. 4번에 공동주택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한다. 맞죠? 시가 표준액 돼 있고 100분의 60이니까 60%죠. 주택은 60%다. 그래서 4번은 맞게 돼 있다 이 말. 여기 보면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과세 표준은 따지고 보면 한 줄뿐이 안 되는 건데 여러 개 쓰기도 하고 연엄을 풀어갖고 여러 개 쓰면 또 여러 개 지문이 여러 개 가고 알았습니까? 공정시 안 쓰고 비율로 쓰면 또 여러 개 가고 그래서 지문이 여러 개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해놓으면 그거 전부 다 말장난.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시가 표준에 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뭐 썼습니까? 비율을 또 써놨죠. 거기는. 알았죠?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5번도 건축물의 과세 표준은 법인의 경우는 법인 장부가액에다 그런 건 없어. 무조건 무엇으로 해야 된다?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된다. 그래서 14번 하나로 과세 표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풀어볼 필요 없어. 알았습니까? 근데 15번 X하고 15번 X 16번 한 번 더 봅니다. 또 세율 적용 과세 표준이다. 틀린 것은 1번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의 시가 표준액으로 하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 표준액을 초과할 때는 그런 거 실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뭘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된다. 틀렸고 2번 그러면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 표준액 공정시장가액 곱한다. 맞죠? 선박항공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는 거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만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 3번의 토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로 하되 과세 기준을 현재 개별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는 직전 연도로 한다. 3번 잘 봅니다. 여기는 시가 표준액을 그냥 물어봤어. 시가 표준액. 자,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뭐입니까?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해당 연도에 밑줄을 긋고 해당 연도 그럼 올해 만약 2017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지 않으면 무엇으로 해야 되냐? 직전 연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해당 연도가 없으면 직전 연도로 해야 돼. 직전 연도에 밑줄을 긋고 됐죠? 그만 보고 4번에 시군구의 1인이 여러 개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결정한다. 맞죠? 4번 잘 보시고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전체적으로 저기 재산세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 중 합산과세는 무엇이 합산과세입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중에 합산과세가 어디가 있다? 방금 해놓고도 잘 몰라 그럼. 토지에서 분리과세는 합산입니까? 아닙니까? 분리과세는 합산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 분리과세에는 합산이 없다니까. 별도 합산은 합산이 들어있고 종합합산은 합산이 들어있고 건축물에는 합산 없고 주택에도 합산이 없고 그래서 재산세에서 합산은 뭔만 있다? 별도 합산, 종합합산만 있다. 명심하셔야 돼. 재산세를 과세할 때 합산과세냐 아니냐 올해
보유세가 문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 보유세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은 세금 보고 전쟁을 해야 된다. 세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부동산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 알았죠? 부동산은 사고팔고 해봤자 세금으로 다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세금 문제가 앞으로 지금 세금이 뭐 보유세 인상한다 그죠? 보유세가 어떻게 된지를 알아야 인상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세 표준을 늘려불면 돼. 과세 표준이 늘어나려면 시가 표준액을 늘릴 수는 없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가만히 올려보면 보유세 늘어납니다. 알았죠? 그래서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가만히 놔두고도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쫙 올려보면 지금 얼마입니까? 60%, 70%. 그래서 60%, 70%를 10%씩 올려보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보유세.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합산과세 문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산세에서 합산은 뭐뿐이 없다. 별도 합산이나 종합합산만 합산은 합산하는데 참고적으로 시군 구별로 합산이야. 시군 구별로. 알았죠? 전국적으로 합산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두시고 좀 이따 또 나오니까. 그래서 3번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 여기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만 물어봤죠. 개별 공시지가로 하되 맞고 해당 연도가 없으면 무엇으로 해야 된다? 직전연도로 한다. 4번은 건축물은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시군구의 1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택별로 결정한다. 맞죠? 주택도 합산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것이 5번 주택이 나온 거예요.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하냐 합산하지 않은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에서 합산과세는 무엇뿐이 없다?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종합합산만 있다. 나중에 가면 재산세 끝나면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합산이요. 주택도 합산. 알았습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야 좀 이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재산세를 잘 봐두시고 17번 X 18번에 보게 되면은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입니다. 이제 배울 거 거의 다 배웠으니까 틀린 걸 찾아라. 1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을 현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맞죠? 2번 시장 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가 발생하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준세율은 100분의 50이죠. 50% 범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한 세율은 그 연도에만 적용한다. 맞죠? 2번에 재산세 탄력세율 지문 정리하고 3번에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에 대해서 사실상 거래가액을 과세 표준은 틀렸죠. 무조건 무엇으로 해야 된다?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된다. 3번 질문 아주 잘 나온 거예요. 왜 이것이 잘 나오냐 그러면 법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사실상 입증이 되면 취득세에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했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취득세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비교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취득세를 전혀 기억 안 해보고 재산세만 보니까 3번이 쉽죠. 근데 시험 보러 가면 취득세도 열심히 해갖고 가야 되고 재산세도 한 상태니까 3번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너무 많이 했죠. 국가나 지방자치든 취득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실상 취득가액.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근데 재산세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3번 잘 보시고 4번에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아까 나왔죠? 주택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한 이런 말이 꼭 나와야 돼.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 알았죠?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두 사람 가지고 있어도 먼저 세금 계산을 함께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4번도 잘 보시고 5번에 또 건축법에 다가구주택 나와 있죠. 자,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는 무엇으로 본다? 각각을 하나로, 국세에서는 전체를 한 개 1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렇게 써졌는 거 확인만 들어가면 돼. 다가구주택은 1가구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맞죠? 이 경우 부속토지는 면적 비율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맞고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19번 X하고 20번 X하고 21번 가시고
여기는 이제 세율이 가장 낮은 거 찾아봐라. 그러면 세율을 달아야 되죠. 1번의 별장 세율 얼마? 4%. 군 지역의 공장 건축물은 0.25. 거기가 군 지역이 나온지 알겠죠? 0.5가 되려면 시지역이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군 지역이니까 무조건 공장 건축물은 0.25뿐이 안 된다. 3번의 분리과세 고급 오락장은 4%. 고급 오락장 건축물도 4%. 분리과세 대상 골프장도 4%. 그러니까 알았죠? 답은 2번이 가장 낮고 22번으로 가니까 또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찾아라겠죠. 그런 거 찾기 전에 세율부터 골프장의 토지 몇 프로? 4%. 읍지역입니다. 읍지역의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자, 읍지역의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이니까 0.25가 돼. 0.25. 분리과세 0.2. 알았죠? 분리과세 0.2. 요 분리과세 대상 0.2. 좀 공장용지 좀 이따 할 거니까. 고급주택은 주택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초과 누진세율 그래야 돼. 그냥. 알았습니까? 초과 누진세율은 외우지 말으라겠죠. 그냥 초과 누진세율이다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러면 초과 누진세율이라 하더라도 4%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저기서 가장 높은 세율은 몇 프로요? 4%가 제일 높지요. 4%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별도합사는 뭐 초과 누진세율, 종합합사는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래서 그냥 초과 누진세율은 세율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놔두고 여기서 무조건 높은 것은 뭐가 제일 높다? 4%짜리가 제일 높다 이렇게 쓰고 오면 돼. 알았죠? 그리고 선박 항공기 빼고 토지 건축물 주택에서는 4%가 가장 높다. 그리고 초과 누진세율도 그 아래에 전부 다. 알았죠?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은 외워갖고 문제를 풀도록 거의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4%보다 높지 않다겠죠. 초과 누진세율은. 그 다음 23번 X, 24번 X, 25번 가니까 다음은 2017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당 공시가격은 6억 원이다 그랬죠. 6억 원인 주택입니다. 자, 이런 가로놓기 주택입니다.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은 몇 프로다? 60%. 암기하면서 하고 칠판 보고 적지 말고. 알았습니까? 보고 적고 나중에 끝나고도 못 외우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칠판 지금 싹 지워불고 해야 되는데 60% 주택이니까. 토지나 건축물이면 70 써야 되겠죠. 세율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최고가 얼마냐? 최고가 얼마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초과 누진세율인데 얼마인지 안 외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도 걱정 안 해도 돼. 몰라도 돼. 니은은 몰라도 된다. 그 다음 과세표준 세율 아래 내려가니까 산출세액 나와 있죠.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마이너스 세부담 상한 초과액 가로 해당 연도 재산세 상당액의 마이너스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의 곱하기 상한 몇 프로. 그래서 세부담 상한 초과액은 0보다 크면 단 0보다 크다 그랬죠. 그래서 세부담 상한, 그럼 상한이 얼마냐? 상한. 디귿은 재산세 상한 여기 보시고, 재산세 상한은 얼마입니까? 다시 암기 100분의 150이다. 재산세 상한은 100분의 150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제외하고 저기에 나와 있는 토지 건축물이 100분의 150이야. 주택을 제외하고. 그러면 주택은 별도로 금액에 따라서 기준금액 얼마입니까?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 이것 먼저 외우셔야 돼. 요 기준금액 이제 어영부영하면 안 돼. 이게 항상 문제니까. 3억 이하, 6억 이하인 경우, 6억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105지요. 100분의 105, 110, 130 그랬죠. 거기서 공시가격이 얼마라겠습니까? 6억 원이니까 6억 원은 3억 이하입니까? 6억 이하입니까? 6억 초과입니까? 6억 원은 6억 이하에 들어가죠. 110%다 이 말. 그래서
디귿이 100분의 110 그래야 돼. 답을 찾아보니까 기억에서는 60%를 찾아야 돼. 그러려면 1번과 3번과 1, 3 중에서 답이 돼야 돼. 2, 4, 5에다 답을 찍은 사람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1, 3에서 찍어야 된다고 무조건. 그러면 니은은 모르고 찍더라도 1, 3에서 답. 디귿을 보니까 110이니까 1번이 답이다. 알았죠? 이렇게 쉬워. 그러니까 초간운이 나오더라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그 다음에 26번. 다음은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죠. 재산세 1번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주택, 고급 선박에 대해서 적용되는 재산세의 세율은 4%다. 4%, 사실상 4% 맞죠? 적용해 봐야 돼. 별장은 4% 맞고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맞고 고급주택이 아니지요. 고급주택은 주택에 대한 세율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래서 고급주택 때문에 틀려. 그리고 고급 선박도 4% 아닙니다. 선박은 외우지 말고 선박은 4%보다 높은 5%예요. 5%. 알았습니까? 선박 항공기는 거기까지 외울 시간이 지금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박을 몰라도 고급주택도 틀린지 알면 돼. 알았죠? 그 다음에 2번.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 재산세에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과밀 공장 신설, 증설이 나오면 건축물 중과세 나오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최초 공장 신설, 증설일로부터 거기 밑줄 최초 공장 신설, 증설일 밑줄 그었습니까? 5년간 1000분의 2.5, 0.25에 100분의 500으로 한다. 5배 맞지요? 다 맞는데 방금 밑줄 그은 최초 공장 신설, 증설일로부터가 아니라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공장 신설, 증설을 언제 했던 간에 과세 기준일로부터 그런다. 적용되는 기준일로부터. 알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밑줄 그어놓고 주의해라고. 알았죠? 거기가 틀렸다. 다 맞습니다. 3번 주택, 별장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각 소유자별로 합산가액 거기다 밑줄 틀렸죠. 주택은 합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의 법에 따른 도시지역 안 밑줄 도시지역 내죠. 내에 있는 토지건축물 주택에 밑줄 긋고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주택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 여기까지 끊고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뭐입니까? 재산세 여기까지.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하면 뭐? 재산세. 재산세 계산됐죠? 끊고 거기까지 그 산출세액에 재산세 토지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 세금이 나왔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표준에다가 1000분의 1.4, 0.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한 것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맞지요? 4번이 바로 특례세율이에요. 특례세율. 여기 보시고 특례세율이 뭐인지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만 그런다?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을 할 때 1과 1을 합한 것을 재산세를 할 수 있다겠죠. 앞에 끄는 1이 뭐입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한다?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과세 표준에다가 0.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을 합한다겠죠. 원래 재산세는 1번이 재산세인데 요놈만큼이 더해지죠. 얼마만큼이 더해진다? 0.14%만큼이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와 도시지역 밖의 재산세 차이는 0.14%만큼이 추가되냐 안 되냐 문제예요. 도시지역 밖에는 그런 것 없죠. 도시지역 내에서만 그러게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의 특례세율 0.14% 정도를 알아두시고 두 개를 합한 것을 당해연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5번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죠. 건축물은 비례세일 뿐이 없어. 초과누진세율은 무엇이 초과누진세율입니까? 토지 그리고 주택. 토지에서도 별도합산 종합합산만. 그리고 주택이지요. 나머지는 전부 뭐이다? 비례세율이다. 그래서 5번 지문을 갖고 재산세 세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지문 갖고 그 지문을 할 때 그 부분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세율이죠. 27번 X하고 4절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 나와 있죠. 거기서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